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11월 25일입니다. 오늘 주간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주간 옵션 만기일인 만큼 외국인의 선물 매도에 의한 시장 변동성이 당일 그 시점으로 좀 있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코스피를 제외하고서 코스닥도 아무래도 주도주들의 움직임이 좀 빠르게 위아래도 움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늘 하루 그냥 시장을 쳐다보고 계셨던 분들은 좀 멘탈 관리가 좀 힘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은 투자자의 관점에 제가 가끔 얘기를 드리는데 포모 요새 유행하는 용어잖아요. 주변에서 비트코인을 얼마를 벌었는데, 그렇죠? 위믹스로 얼마를 벌었는데, 위메이드로 100억을 벌었는데, 정말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어마하게 많을까요? 물론 최근에 많이 쏟아져 나온 건 사실입니다. 가상자산, NFT 이런 걸로 인해서 더 나왔는데, 투자자의 1% 미만이라고 저는 호언장담할 수 있고요. 정말 그런 투자자들 본인이 어차피 그렇게 하시지 못할 텐데 비교를 하실 필요가 없이 본인만의 투자 원칙을 세우고 주식시장을 바라보던 가상화폐 시장을 바라보던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좀 건방진 소리일 수 있는데 결국 남의 떡이 커 보인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내가 하지 못하는 것들을 그냥 배 아프다. 그쵸? 부동산 시장에서도 최근에 부동산이 워낙 급등하면서 이런 포모 현상이 역시 좀 되게 양극화가 더 심해지면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 주식 시장의 흐름이 흔히 말하면 가치주 투자자 재무상으로 보는 가치주 투자자 입장에서 너무 어려운 시장이 되고 있는데 이들이 이거 말도 안 돼. 이런 어떤 그런 논리보다는 그냥 시장을 겸하게 받아들이고 가치주 투자자면은 가치주 투자자답게 본인의 투자 원칙을 지키면서 시장을 길게 바라보면은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오늘 시작을 해볼게요. 시장 브리핑부터 잠깐 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보시다시피 오전 한때 하락 출발해서 거의 상승을 못하고 마감을 했고 수급도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도 오늘 원달러율이 역시 1190원 금통의 금리 인상이 있어서 이제 제로 금리 시대가 끝났는데요. 기준금리가 1%로 25bp 오늘 올라오면서 다시 코로나 이전의 1.25%였기 때문에 거의 75% 되돌림을 보여줬습니다. 여전히 경기가 통화정책이 완화라고 한국은행에서 이주열 총재가 발표를 했고요. 내년 상반기쯤 경제 상황을 보고 더 추가 완화도 할 수 있다. 추가 긴축을 할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오히려 국제시장은 먼저 반영을 했었기 때문에 최근에 금리적인 부분에서 오히려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주식시장은 사실 옵션 만기 외국인의 그 위클리 옵션 만기에 의한 선물과 옵션에 의한 움직임이 더 컸다고 보고 있고 이 금통의 금리 결정은 이미 시장에서 예견을 해왔기 때문에 시장의 반응은 그냥 주식시장에 그렇게 반응은 없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이 또다시 샀고 외국인은 오늘 팔았고 기관은 일부 샀습니다. 종목은 하락 종목이 양시장 더 많았던 하루였고 힘든 시장이었어요. 반도체는 월요일날 잠깐 반짝하더니 2차전지, NFT, 메타버스 이런 종목들이 중소형주들이 꺾이면서 반도체가 삼성전자와 함께 상당히 급시세를 냈었지만 결국 일주일을 돌아봤었을 때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여전히 반도체는 좀 단기적으로는 어려운 국면에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년을 보고 투자한다면은 여전히 좋다. 이게 결국엔 실적과 가치 이런 것들에 투자하는 방식이 지금 반도체가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점심 이후 전반적으로 차익실현 물량에 코스닥도 플러스 지수대를 완전히 음으로 끌어내린 거는 주도주들이 상당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게임주가 오전 한때 상당히 강세였는데 일부 NFT나 메타버스 관련 종목, 다날, 서울옥션, 특히 NFT 관련주가 강세였고 메타버스 관련주인 게임주는 약세로 변하면서 시장을 짓누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비온 뒤에 무지개가 뜨는 모습이고요. 결국 날씨의 변동이 예측할 수 없다. 이런 표현을 제가 배경화면으로 끌어냈는데요. 국내 증시 오늘 코스피 지수는 미국과 달리 약세 흐름이 지속된 건 위클리 옵션 만기일에 영향이 컸었다고 보고 있고 문제는 수급입니다. 최근에 원달러율을 계속 봐야 된다고 했고 원화가 강세로 돼서 1100원 정도 초반으로 가야지 외국인이 계속 들어올 텐데 이 부분이 계속 상당히
환율적인 부분에서 외국인이 연속적으로 들어오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대형주가 여전히 계속 힘든 모습이고 반짝 한 번씩은 종목들이 오르지만 연속성이 좀 상당히 약한 것 같아요. 오히려 수급 이슈에서 오늘 카카오페이가 코스피 200 특례 편입 이런 이슈로 상당히 급등을 했는데요. 내년 1월에 또 LG 에너지 솔루션이 대여급 IPO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뭐 다 아시겠지만 계속 말씀드린 대로 이런 대여급 IPO가 상장이 되면은 공모가 상장이 되면 결국 자금을 빨아들이는 역할이 되기 때문에 더 시장은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형주가 내년 1월까지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전까지는 아마 이런 흐름이 답답한 흐름이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뭐 개인 대주주 양도세 이런 이슈도 여전히 수급적으로 이슈가 있고 개인의 유동성이 지금 상당히 멈춘 입장에서 9월부터 외국인은 샀다 팔았다 하지만 기관이 계속 팔고 있다는 거 이게 상당히 악재라는 겁니다. 수급적으로. 자, 오늘 시장을 보면 오전은 NFT, 게임, 메타버스가 초강세였지만 점심 후에 약세 전환했고요. 뭐 하루 이틀 시세도 아닌 하루 사이 변동성이 극대화가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 12월 선물 차트인데요. 선물은 3개월마다 만기가 돌아오면서 있는데 보시면 이게 코스피보다 선행한다고 움직이면 W자를 만들었고 첫 번째 바닥보다 두 번째 바닥이 더 높게 형성이 되면서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모습은 보이고 있지만 또 이 저항 60일 이평선이 저항선에 부딪히면서 다시 조정을 받는 모습인데요. 여기서 계속 행보를 좀 하면서 뭔가 모멘텀이 필요한데 이 모멘텀이 분명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코스피 200 상장 기업에 이제 예상 컨센 손익이 계속 좀 떨어지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이걸 올라가려면 무언가 획기적인 그죠? 기업들의 뭐 4분기 실적이 정말 좋게 나오거나 내년 1월달 2월달쯤에 실적 발표를 하면서 아니면 뭔가 강력한 모멘텀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전에는 코스피의 대형주든 중소형주든 역시 코스닥처럼 개별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의 하이라이트 뉴스 체크 포인트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준비해 봤는데 이 헌재가 정부 가상화폐 규제를 한 거에 대해서 뭐 미성년자 뭐 계좌 개설 막 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이거 막 소원 헌법소원 내고 막 그랬었는데 이거를 뭐 2017년에 각하를 냈던 거를 합헌으로 오늘 판단을 하면서 결국 가상화폐 규제에 대해서는 정부에 손을 들어줬다고 보면 되겠고요. 최근 오늘 발표한 게 또 가상자산에 속하는 NFT. 일반 NFT는 가세를 아직 안 하겠다고 이렇게 했었지만 가상자산 즉 가상화폐 속에 분류되는 이 범죄를 어떻게 넣을 것인지는 여전히 논란은 많겠지만 가세가 가능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에서 좀 논란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되게 중요한 규제, 결국 시장은 변하고 있고 패러다임이 변하는데 결국 규제는 항상 뒤늦은 그런 모습을 만들 텐데요. 앞으로 전 세계 그쵸? 선진국이 어떻게 움직일지 우리나라가 이렇게 가세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했는데 물론 가상자산에 속하는 거라고 했지만 정확한 범죄에 대해서 금융위도 고민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런 노이즈가 계속 나오면서 패러다임의 변화, 시대의 변화 속에서 규제는 결국 뒤늦게 쫓아갈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오늘 백신 패스 뭐 확진자가 계속 4,000명 육박하고 있고 미성년자가 뭐 식당 카페 출입 금지 뭐 이런 얘기가 내일 또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경제 재개주도 요새 힘들잖아요. 힘든데 위드 코로나로 간 상황에서 또 확진자가 많이 나온다고 백신 팩스를 강제적으로 이렇게 적용하겠다는 거는 시장에 일부 좀 종목들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악재성 상당히 힘든 구간이라는 거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기준금리 인상한 건 다 아실 거고요. 오늘 0.25% 인상해서 기준금리 0.75%에서 1%로 인상했습니다. 제로금리 시대 끝이고 대출, 뭐 가계대출 정말 심한데 이런 것들이 금리 인상이 계속됐을 때 사실 은행권들의 예대 마진 이게 지금 크잖아요. 예금금리 안 올라가는데 그래서 뭐 금융위에서 조사하겠다 이러고 있고 그런 상황이지만 하지만 은행의 먹거리는 항상 예대 마진이었고요. 대출금리는 정말 기준금리가 올라갈 때 더 빠르게 올라가는 이런 현상인데 가계대출 문제가 조금은 역시 주식시장에 조금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결국 유동성에 그죠? 유동성을 수급을 악재를 만들 수 있는 좀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카카오페이가 오늘 거의 2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20% 급등하면서 시총 28조를 만들었고 이제 웬만한 금융지주 회사보다 더 높은 밸류에이션 그죠? 재무상으로 봤을 땐 이 밸류에이션에 합당하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시장에서 나왔지만 결국에는 수급이 모든 것들을 빨아들였고
카카오페이에 대한 성장, 그런 기대감이 결국엔 시장에 이 시총을 만들지 않았나 생각도 해볼만 하겠습니다. 증권사 올해 코스피 전망 다 틀렸다 이런 뉴스도 있었어요. 지수 예상 모형론. 사실 제가 액티브, 그죠? 알파랑 베타 얘기를 제 채널에서 했었는데, 베타를 하는 게 지수를 결국 추종하는 걸 거고요. 알파는 개별 종목, 이쪽에 집중해야 된다. 종목 투자, 돈을 벌려면 이런 얘기를 계속 해드리고 있는데, 사실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수가 결국 연초 대비 빠졌더라도, 연초 대비 지금 조금은 올라 있지만 코스피는, 코스닥은 조금 더 올라 있고, 종목을 어떤 걸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내 계좌가 올해 풍성하게 급등했느냐 아니면 정말 많이 까졌느냐, 이게 결정이 되는 거죠. ST팜 어제 오랜만에 영상을 추가 업데이트해서 캐펙스 투자 때문에 올려드렸는데 오늘 15%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이 내용은 어제 영상과 제 채널에서 ST팜을 검색하시면 관련된 영상이 나오니 추가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뷰를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초반에 포모 현상을 버려라, 이 얘기가 여기 얘기인데요. 결국 밸류에이션과 이익의 관점, 주가는 물론 이익의 관점에서, 그쵸? 주가는 이익의 함수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물론 맞는 얘기입니다. 틀린 얘기가 전혀 아니죠. 애널리스트의 입장에서는 정말 그게 거의 정답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장은 그렇게 접근하면 노답입니다. 그럼 비트코인이 왜 빠지는지 오르는지, 어느 자코인이 오르는지 내리는지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수급이잖아요, 수급. 돈의 수급 흐름 때문이고, 철저하게 최근에 시장, 코스피의 어떤 기본적인 전통주, 굴뚝주들이 이익에 대한 컨센이 낮아지고, 우리나라 코스피 상장 기업의 이익이 전망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변한 상황에서 메타버스라는 거, NFT라는 거, 2차 전지라는 거, 이런 확실한 성장 환경 산업이 나왔는데 그쪽으로 돈이 쏠릴 수밖에 없는 게 주가 시세를 지배한다고 보시면 돼요. 철저하게 대형주, 중소형주로 나눌 것도 아니고요. 메타버스 NFT 기후변화 ETF, 이런 액티브 ETF의 수급 쏠림이 나온과 함께 최근에 오늘 카카오페이 그리고 2차전지 LNF 이런 특례 편입, 그래서 수급이 들어오는 거죠. 패시브 자금이 또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고요. 액티브, 패시브 ETF에 대한 자금들이 이런 종목들을 들어오다 보니까 성장도 워낙 좋아 보이는 종목들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목 간의 쏠림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 수급이 지배하는 시장 맞는데요. 결국 논리는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뻥카냐, 이게 가열이냐, 거품이냐,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전기차, 엔터 업종, 미디어 업종, 게임 업종이 시대 변화에 맞게 변화를 준비하고, 기업의 체질 변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 M&A, 캐펙스 투자, 뭐 여러 가지 사례를 들으면서 저번 영상에서 말씀도 드렸었는데, 이런 한계 성장이 일어나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시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센티가 주가의 고공행진을 지금 반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흔히 말하면 가치주 투자자, 가치주 투자가도 본인만의 특색이 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과거에 돈을 많이 벌었고 작년에도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은 시장에 존재합니다. 단순히 성장주, 비트코인만 해서 돈을 버신 분이 1% 미만에 있는 게 아니라 가치주 투자가에도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저 PBR, 저 PER 이런 걸로, 그래서 나는 재물을 보고 이익이 나는 반도체에서 결국 계속 모아가서 나중에 이 주가가 결국 이익의 함수에서 올릴 때까지 기다리겠어. 이런 분들은 색깔을 바꾸지를 말 것을 저는 추천드려요. 근데 최근에 제가 포트폴리오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포트폴리오와 함께 이쪽에 대한 포트폴리오 일부 겁이 난다면 이쪽을 적게 배치하고 이쪽을 많이 배치하면 되겠죠. 뭐 8대 2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갔었으면 그래도 시장에서 좀 소외 현상, 즉 포모가 없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쪽만 갖고 있으면 포모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주변에서 돈을 다 버는 것 같고 오르는 종목만 보이게 되는 거고,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극단적으로 IT, 게임 컨텐츠 섹터를 어느 쪽만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상당히 패가 갈립니다. 월요일에도 얘기했지만 월요일은 게임 컨텐츠 섹터를 갖고 있는 분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올해로 봤을 땐, 누적으로 봤을 땐 IT가 힘들었던 거죠. 어느 한쪽에 쏠린 투자는 결국 리스크가 커지고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쪽에 대한 성장 업종의 리스크는 더 큽니다. 지금 주도주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빠져도 다시 사면 오르는 그런 워낙 강세장이다 보니까 이쪽에 웬만한 접근하신 분이 손실 본 분은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쪽이 한번 빠지면 급하게 정말 빠질 수 있다는 거. 그때는 이제 이 시장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아직은 이런 시장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 결국에는 결론은 내가 어떤 투자자인지, 단타 투자인가인지, 스캘퍼인지, MDD라는 거 맥스 도로 따론이잖아. 뭐 100이면
60까지 떨어진 것, 즉 40% 손실을 감내할 수 있을지, 뭐 70, 30% 손실을 감내할 수 있을지, 이런 거 투자하시는 분은 최소 30% 이상 MDD 깔아야 될 것 같아요. 반도체 IT 이런 거 하시는 분은 20% 정도, 10% 정도, 그쵸? 더 안정하게, 뭐 의류 업종, 뭐 한국전력 이런 거 사신 분은, 그쵸? 삼성전자 사신 분들 20% 이상도 힘들 거예요. 결국 그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지, 남들이 돈을 얼마 벌었다, 그쵸? 이런 거에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게 장중에 체크한 건데요. 이게 2차전지 그리고 메타버스 NFT 섹터고, 이쪽이 반도체였습니다. 오늘 또 이쪽이었죠. 월요일은 이쪽이었고요. 오늘 이쪽도 종목들이 정말 움직임이 다이나믹했습니다. 제가 장중에 평가를 한 거지만 유메이드는 아침에 플러스다가 마이너스 거의 7, 8%에 끝났어요. 오늘 잡으신 분이 오전에, 오후에 이쪽 섹터나 가치주라면, 가치 투자가라면 버틸 수 있었을까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쪽에 대해서도 최근에 주가가 흐름이 정말 안 좋았어요. 반도체가 고점 대비 마이너스 40%까지 갔습니다. 그렇게 치면 반도체가 꼭 가치 투자가 입장이냐? 반도체도 성장 섹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반도체가 고점 대비 이렇게 많이 빠진 것도 올해는 진짜 수급의 이슈가 정말 컸다고 생각합니다. 실적 좋은 것들 정말 많은데도 주가가 말도 안 되는 주가도 있어요. 근데 또 보면은 신고가 낸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이 와중에도 반도체가 다 떨어진 건 아니었거든요. 신고가 낸 종목이 많았고, 이쪽 섹터도 정말 LNF 이런 것들 저가에 올해 뭐 6만원, 7만원에 잡으신 분들과 작년에 지금 올해 15만원 이상에 잡으신 분들은 대응 방법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발굴해서 조금이라도 쌀 때, 만약에 지금 이 가격에 사고 싶으면 LNF를 이거보다 더 성장하고 이거보다 더 주가가 오를 것인가에 대한 자신감이 있지 않는 한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계좌의 손실을 보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은 투자의 약간의 원칙에 대해서 좀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하지만, 내가 과연 어떤 투자가인지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질문 중에 ST팜을 올렸더니 ST팜을 얼마에 사는 게 좋을까요? 이런 질문을 올려주신 분이 있는데, 솔직히 오늘 급등했고 어제 급등했기 때문에 사는 거 단기적으로 안 좋을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떨어지면 버틸 수 있을까요? 근데 중장기 성장 방향에 대해서는 저는 사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어느 가격에 사야 된다, 이건 저도 알 수 없습니다. 정말 알 수 없는 내용이고요. 회사의 내용이 좋다면은 그 가치가 지금 싸냐, 비싸냐, 아니면 비싸더라도 살 수 있는가, 내가 견딜 수 있는가, MDD를 얼마까지 내가 견딜 수 있을 것인가, 그럼에도 기다릴 수 있는가, 이 부분이 투자의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주변에서 돈 벌다는 거, 이런 것들 제발 내 마음속에서 있고, 투자의 본질, 투자의 철학을 좀 생각해 보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루 시장 대응하기 힘드셨을 텐데요. 오늘 저 주식 분석하는 남자와 또 함께 이 영상을 보고 많은 같이 배워나가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좀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